안녕하십니까. 신익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무기죠. 바로 우리 한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있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죠. 이거 우리 한국 육군이 2개 대대 36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육군에 도입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죠. 이 아파치 가디언. 이 아파치 가디언에 들어오는 것은 1990년대부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육군은 여기 보이는 이 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량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 코브라 공격 헬기는 완전히 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 공격 헬기를 도입할 때부터 이미 그때 미국은 아파치로 완전히 세팅된 그런 상황이었고, 일본도 코브라를 넘어서 이제 이 아파치 도입을 시작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업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BO-105를 대량 도입해서 이 BO-105하고 짝을 맞춰서 쓰려고 했는데, 이 BO-105도 사실은 뭐 100대 이상 생산하려고 하다가 이거 이제 12대에서 끝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코브라 같은 경우는 이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워낙 속도가 느리고 파이어 앤 포겟이 안 돼요. 유도할 때 끝까지 이제 시선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쏠 때 적의 대공무기에 피탄될 확률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엔진 출력 문제, 아주 엔진 출력이 약해가지고 무장을 만재한 상태에서 제대로 기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거 바꿔야 된다, 추가로 아파치 해야 된다 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계속 소요제기가 되어서 결국은 2000년도에 AHX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많은 공격 헬기들이 우리 AHX에 들어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당시 AH-64D 롱보우 아파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 해병대가 쓰고 있는 AH-1Z 바이퍼가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의 시콜스키에서 AUH-60, 그래서 아임드 블랙호크,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이 블랙호크 헬기를 한 130대 정도 쓰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부품 공통성 뭐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블랙호크의 무장형, 지금으로 치면 수리온 무장 헬기죠. 이걸 이제 제안을 했고, 이때 시콜스키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군사답지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해가지고 이 아임드 블랙호크에 대한 환상을 가진 당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는 우리 한국의 FX 사업에 수호이 37을 출품하기도 했었고, 여기에 있는 HX 사업에 카모프 50, 호컴 이 공격 헬기를 또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1인승인 카모프 50 호컴을 출품했다가 나중에 다 보니까 이제 2인승이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카모프 52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그것도 이제 뭐 러시아제 우리하고 호환이 잘 안 되잖아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하고 협의해가지고 항전 장비도 한국 이 서방제로 맞춰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넬사의 루이발크, 이 루이발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자신들의 생산 라인 통째로 뜯어서 한국 줄게. 그리고 가격도 싸게 하고 그냥 라인까지 뜯어줄게. 니들이 다 만들어. 그리고 라인센스까지 줄게. 이제 이런 제안을 루이발크가 했었고, 그리고 유로콥터의 타이거가 이제 출품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유로콥터 타이거 같은 경우는 덩치는 작은데 가격은 뭐 아파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아예 육군에서 염두에도 두지도 않았고, 루이발크 마찬가지입니다. 뭐 라인 아무리 다 뜯어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몇 대 만든 거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냐. 이것도 안 됐고, 러시아제 무기 이게 지금 뭐 부품 공통성이 우리하고 맞겠냐. 또 이 미국하고 연합작전하는데 안 맞다. 이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파치와 바이퍼 2개가 남아서 2개가 이제 입찰서를 제출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 뭐 그때 KMH 사업 이래가지고 한국형 헬기를 만들자, 그 한국형 헬기를 가지고 다시 한국형 공격 헬기도 만들자, 이런 여러 가지 또 국산파가 또 등장했는데, 사실 국산도 아니죠. 프랑스에서 만든 1970년대 만든 그 헬기 가져와서 카이 먹거리 만들어주자, 이제 이거였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 밀려가지고 이 AHX 사업이 좌초됩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다시 AHX 사업이 대등장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는 세월이 좀 바뀌어서
당시 AHX 사업할 때는 AH-64D 롱보 아파치였는데 그게 블락 2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롱보 아파치가 블락 3 버전으로 되었습니다. 블락 3 버전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한 블락 3 버전을 AH-64D라고 하지 않고 이제 또 이름을 또 살짝 바꾸어서 AH-64E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파치 가디언이 들어왔습니다. 홍보 멘트는 이거 당연히 최강의 성능이고 최고의 가격이죠. 가격도 최고, 제일 비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AH-1Z 파이퍼. 미 해병대가 쓰니까 항상 미 해병대하고 우리는 연합작전을 하니까 이 연합작전에 용이하다. 그리고 미 해병대들이 교육훈련 시켜줄 수 있으니까 교육훈련도 용이하다. 그리고 해상작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육군이 해상작전 해야 되지 않느냐. 북한의 공기부양전 막아내는 임무, 이거 한국 육군이 맡아야 되니까 그 해상작전도 가능하고 상륙작전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좋다. 이때 이제 다크호스가 출연합니다. 바로 터키인데요. 터키 T-129. 터키는 자체적으로 공격 헬기를 만들었죠. 바로 이태리의 A-129 망구스타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T-129, 뭐 A-129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사가라. 가격 엄청 싸게 해줄게. 그 대신 이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였는데 한국 니들이 우리 터키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하려고 하니까 그 원전 팔고 싶으면 이거 사. 이거 안 사면 원전 없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때 살짝 흔들렸죠. 그런데 이제 육군이 절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아냈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거 아니더라도 그랬겠지만 어쨌든 터키에서 원전 사업은 우리가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 이 불과 10년 전인데 그때의 군인들은 그래도 소신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정부에서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지금 하겠죠. 지금 뭐 해병대 무장헬기, 공격 헬기 이거를 카이에서 만드는 수련 무장헬기 이런 거로 뭐 납작 엎드려서 하겠다. 또 이 카이 이 매출 올려주려고 또 UH-60 개량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훨씬 가격 비싸고 성능 떨어지는 수리온 추가 생산하겠다. 국방부에 TF까지 만들어서 카이즈 밀어주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요즘 군인들은 불과 10년 전의 군인들보다 소신이 좀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불과 10년 전의 이 청와대는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독재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빼고 이거 두 개 또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파치를 선정했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소원 성취한 육군입니다. 왜 기가 막힌 타이밍이냐? 처음에 이 아파치를 제안을 했을 때 대당 1억 달러에 제안했어요. 그래서 총 36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 아파치를 계약하던 시점에 이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군도 마찬가지고 아파치 가디언에 대한 주문이 폭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600대 정도의 아파치 가디언 주문이 몰렸던 거예요. 당연히 미 국방부 FMS, 미 정부의 정부 조달 가격을 우리가 받으니까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다운하죠. 그래서 실제 계약을 했을 때는 1조 8천억 원에 36대를 계약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이제 두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량이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다운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육군은 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을 할 때 36대를 도입하는데 2대 중에 한 대는 이 롱보우 레이더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 육군이 주로 공격 헬기를 2대 1조로 운행을 하는데 이때 한 대 정도는 롱보우 레이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8대의 롱보우 레이더를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롱보우 레이더 한 대 가격이 한 5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가격을 또 다운시키기 위해서 방사청에서 롱보우 레이더를 12대를 뺍니다. 그래서 또 명분을 또 거짓말로 또 만들어요. 무슨 뭐 미 육군도 6대 하나씩 이렇게 작전한다. 웃기는 소리 거짓말 하고 있던데 그 거짓말입니다. 미 육군이 가끔 사막에서 아주 평탄한 사막에서 6대가 한꺼번에 작전할 때 그때 롱보우 하나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6대가 한꺼번에 작전하는 거 제 눈으로 본 적 없어요. 많이 있어도 4대, 주로 2대 이런 식으로 작전 이제 훈련하고 할 때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반드시 이 편대에 하나씩 롱보우 레이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롱보우 레이더 빨리 업그레이드 사업해서 이 추가 도입 사업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50억 원짜리 롱보우 레이더 12대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MQ-1C 그레이 이글하고 협동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링크 능력이 있어요. 그걸 뺍니다. 우리는 그레이 이글 없으니까 이거 빼자 해서 빼고, 그리고 이제 이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이 무장의 수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이 만약에 대량으로 도입을 했을 때 이 미사일 자체도 유효 기간이 뭐 한 5, 6년 지나면 다시 창정비해야 되는 소요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따로 나중에 이 군수 지원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가격을 확 다운시켜 가지고 1조 8천억 원에 36대를 사요. 그래서 뭐 대당 한 500억 원 굉장히 싼 가격에 샀죠. 그래서 엔진은 1994마력짜리 샤프트 마력짜리 2개를 갖다 붙여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최대 속도는 시속 293km입니다. 작전 반경은 480km. 이렇게 해서 우리가 36대를 도입해서 지금 항공작전사령부에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7일 날 부산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8부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2012년 10월에 계약을 하고 계약 후 이제 한 3년 한 10개월, 3년 한 7, 8개월 지나서 이렇게 아파치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교육 훈련하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운용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죠. 자, 아파치 가디언이 왜 세계 최강인가? 일단 뭐 아파치 가디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롱보우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롱보우 레이더가 1000개의 표적을 16km에서 탐지를 합니다. 과거의 구형 롱보우 레이더들은 이 한 8km에서 1000개를 탐지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탐지 거리가 더 넓어져 가지고 한 16km 거리에서 1000개의 표적을 탐지를 하고, 그 중에서 128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128개의 표적 중에서 위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16개 표적을 우선순위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사는 그 위험 이 표적들을 향해서 다가가면 되는 것이고 또 회피하면 되는 것이고, 무장사는 그 롱보우 레이더가 구현해주는 그 위험 표적에 대해서 사격 세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6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성능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적의 위험 표적 16개를, 그게 전차면 전차, 장갑차면 장갑차, 아니면 뭐 미사일이면 미사일, 16개를 한꺼번에 그냥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이 RFI 레이더로 적 대공 무기의 사각지대를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이더파를 받는 게 적의 부크 미사일이다, 또는 SA-13이다, SA-5다. 그러면은 이 SA-5 또는 부크 이런 것들은 지금 저기에서 전파가 발사되고 있으니까 탐지거리는 얼마, 또는 탐지 각도는 얼마,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 레이더의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바로 이 지점이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사는 그 레이더가 알려주는 그대로 우회 기동해서 적의 방공무기 레이더의 탐지거리 밖으로, 탐지 영역 밖으로 우회 기동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정말 참 좋은 능력이죠. 그리고 무장 능력은 헬파이어 미사일 16발, 최대 16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APKWS 70mm 로켓을 유도 로켓화 했지 않습니까? 그 유도 로켓 38발, 그리고 이제 30mm 체인건, 그리고 스팅어 또는 사이드와인더 같은 공대공 무기. 우리나라 지금 스팅어 해서 양쪽에 여기다가 날개 끝단에다가 답니다. 제가 이제 장착하고 있는 거 봤는데,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는 MQ-1C 그레이 이글하고 협동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한미군에 지금 12대의 그레이 이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산기지에.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아파치들하고는 그레이 이글하고 협동 교전하는데, 우리는 그레이 이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옵션은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대를 들어왔고, 이 무장들의 공격 능력을 보면 일단 이 30mm 기관포 체인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대 사거리는 4km, 유효 사거리는 1.5km인데 최대 1200발까지 탄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뭐 그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이런 것들 실을 때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실을 수 있는 최대 30mm 탄약수는 1200발이지만 실제 작전 나갈 때는 표준 무장으로는 300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1.5km에서 쐈을 경우에는 균일 아변 강판, 즉 이 RHA 기준으로 50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전차까지는 상부 장갑을 관통할 수 있죠. 이 기관총만으로도, 기관포만으로도 뭐 로켓이나 미사일 따로 안 쏴도 적 2세대 전차 있다, 뭐 천마호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위에서 이 기관포만 쏴도 다 격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도 70mm 유도 로켓 이걸 이제 38발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8km인데 최대 1300mm의 관통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존하는 모든 전차, 러시아가 주장하는 T-14 아르마타 세계 최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아르마타까지도 모든 전차를 다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파이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스탠다드 무장으로는 헬파이어 미사일 8발, 그리고 이제 이 유도 로켓 38발, 그리고 30mm 체인건 300발 이렇게를 하고 장착하고 이제 작전을 하고, 그리고 아쉽게도 롱보우 레이더는 우리는 지금 6대밖에 없기 때문에 6대의 롱보우 레이더 하나 버전 뭐 이렇게 해서 작전을 하는데, 또 이 롱보우 레이더를 예를 들어 1번기에 장착을 했던 롱보우 레이더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1번기가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이거 떼서 2번기에 또 갖다 붙이면 돼요. 그거 하는데 야전에서 우리 정비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2시간이면 옮겨서 붙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롱보우 레이더 50억 원 주고 지금 빨리 한 600억 원 예산 들여서 사오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치 부대 36대를 더 전력을 최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오래전부터 롱보우 레이더 빨리 추가 도입 사업하자라고 하는데 대답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파치 36대 받고 추가 레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도입을 할까라는 건데, 육군은 72대를 도입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 전전 장관이었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지론이, 아니 지금 뭐 이 21세기에 무슨 탱크끼리 주고받고 포를 주고받냐, 이 하늘에서 다 때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송영무 장관이 주도가 돼가지고 K2 흑표전차 도입 수량을 왕창 줄여버립니다. 기계화 사단 전차 줄어드니까 사단 편제도 좀 받고, 원래 기계화 사단이 4개 전차대대 5개 그 장갑차대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편제를 바꿔서 3개와 6개로 바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K2 흑표 전차의 도입 수량을 왕창 줄여버리고, 그 대신 아파치를 더 사줄게, 그래서 하늘에서 때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아파치 지금 도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중기계획에 아직도 아파치 추가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의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2 흑표 자를 때는 아파치 더 사줄게 하고 잘랐다가 시커먼 잘라놓고 아파치를 더 사주지는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K2를 더 사주든지 아파치를 약속대로 더 사주든지 빨리 결정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코브라가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거의 전력으로서는 진짜 이 1선급 전력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치는 한 36대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K2의 수량과는 관계없이 라고 생각하고, 롱보우 레이더는 2대 1대꼴로는 들어와야 된다, 우리 한국적 산악지형에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육군항공 아파치 가지고 북한 기갑부대 완전히 경멸해 줄 수 있는 훈련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